자, AI 산업이 역사상 유례없는 인프라 구축의 시대로 접어들었지 않습니까? 빅테크 기업들이 2025년 올해에만 쏟아부을 자본이요. 과거의 달 프로젝트 있죠. 아폴로 프로그램의 총 비용을 넘어서는 그야말로 천문학적인 규모입니다. 근데 이 거대한 축제가 한창인 가운데 빅쇼트 영화 보셨나요? 빅쇼트? 네, 빅쇼트의 마이클 버리가 또 한 번 셀이라고 말을 하면서 찬물을 끼얹는 형국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의 경고는 AI 산업 전체가 거대한 회계적 착시 위에 서 있는 모래성일 수 있다라고 하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좀 던지고 있는데요. 버리의 논리는 간단 명쾌합니다. 엔비디아가 기술 발전 속도에 맞춰서 GPU 출시 주기를 1년으로 단축하고 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GPU들을 사서 쓰는 기업들은 오히려 장비의 수명, 이른바 내용 연수라고 하는데요. 이 내용 연수를 과거보다 더 길게 늘려잡고 있다는 겁니다. 이 사소해 보이는 회계 변경이 왜 문제가 될까요? 장비 수명을 늘리면요, 매년 비용으로 기업들이 처리해야 할 감가상각 비용이 줄어들어서 단기 순이익이 부풀려져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마이클 버리는 이 행위가 실제 현금 흐름과는 무관하게 장부상의 이익을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명백한 회계 부정이다라고 못을 딱 받고 있는 건데요. 그의 비판이 가장 날카롭게 꽂히는 곳이 바로 코어위브 같은 전문 AI 클라우드, 이른바 네오 클라우드 업체들입니다. 이들의 사업 모델은 오직 외부 고객에게 최신 엔비디아 같은 GPU를 빌려주는 것에 전적으로 의존을 하고 있는데요. 고객들은 항상 최고의 성능을 내는 최신 칩만 찾을 테니까 GPU가 실제로 돈을 버는 기간을 생각해보면 한 2년에서 3년 정도에 불과할 수 있다는 건데, 이런 사업 모델에서 GPU 수명을 6년까지 이렇게 늘려잡는다는 것은 누가 봐도 공격적인 가정 아니겠습니까? 결국 마이클 버리의 관점에서 현재 AI 산업은 기술 발전의 현실을 외면한 채 공격적인 회계 처리와 막대한 자본 투입으로 부풀려진 거품 위에 서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이클 버리의 비판은 논리적으로 설득력 있게 들립니다. 하지만 시장의 현실적인 데이터와 업계 리더들의 발언은 그의 비관론을 정면으로 딱 반박하고 있습니다. 낙관론의 핵심은 AI 컴퓨팅에 대한 수요가 단기적인 유행이 아니라 산업혁명에 버금가는 문명사적인 전환이다라고 하는 인식에 있습니다. 이 거대한 수요가 버리의 핵심 전제, 그러니까 최신 칩이 나오면 구형 칩은 가치를 잃는다라는 가정을 통째로 무너뜨리고 있다는 거죠. 구글 클라우드 있죠. 구글 클라우드에서는 무려 7년이나 8년까지 된 구형 AI 반도체, 그러니까 TPU인데요. 이 TPU를 여전히 100% 가동률로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AI 워크로드에 대한 수요가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에 구형 칩까지 총동원해야 할 정도로 공급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이건 비단 구글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2017년에 출시된 엔비디아의 V100, A100도 아니고 A100도 아니고 V100, V100 GPU가 8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AWS에서 현역으로 서비스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이 기술 자산의 경이적인 수명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5년 된 A100 GPU 역시 여전히 주요 클라우드에서 괜찮은 가격으로 잘 팔리고 있고요.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코어위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최근 계약이 만료된 H100 GPU를 고객과 임대 재계약하는 과정에서 기존 계약 가격 대비 불과 5% 낮은 가격으로 갱신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2022년에 출시된 최첨단 칩이 3년 차에 접어들었음에도 그 가치가 거의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뜻이죠. 코어위브의 CEO는 모든 세대의 GPU가 시장에서 완전히 매진 상태라고 강조했습니다. 결국 낙관론자들은 GPU가 단일 용도의 소모품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 고부가가치 작업을 수행하는 다목적 생산 설비로 보고 있습니다. 초반에는 오픈 AI 같은 회사의 차세대 모델 같은 이런 최첨단 작업에 투입이 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추론 서비스를 담당하면서 꾸준히 장기간 수익을 창출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목적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면 6년의 감가상각 기간은 결코 비현실적인 가정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렇다면 AI 인프라 시장은 아무 제약 없이 무한정 팽창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시장의 성장을 가로막는 물리적 병목 현상이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마이클 버리가 우려하는 버블 붕괴의 위험을 완화시키는 자연적인 속도 제한 장치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게 재밌는 점입니다. 사실 진정한 병목은요, 반도체라든가 전력
발전 용량 자체가 아닙니다. 그 전력을 GPU 렉, GPU까지 전달하는 데이터 센터의 물리적 인프라 전체, 이것을 파워쉘이라고 불리는 개념에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파워쉘에는요, 토지부터 시작해서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에어컨, 배관공, 전기 엔지니어, 그리고 변압기 등등을 의미합니다. 발전 장치에서 GPU로 끌어올 때 다 필요한 물리적 장치들을 말하는 거예요. 특히 대형 변압기는요, 주문해도 받는데 걸리는 시간이 3년 정도라고 하니까 이게 가장 큰 병목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다시 말해서 엔비디아는 분기마다 엄청난 양의 GPU를 쏟아내고 팔고 있지만 정작 이것을 설치할 AI 전용 데이터 센터 건설은 거북이 걸음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물리적 병목은 무분별한 과잉 공급을 오히려 막고 있다고 봐야 하겠죠. 여전히 공급자 우위 시장이라는 겁니다. 바로 이 병목 지점에서 투자자로서 관심을 지니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론적으로 이 논쟁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마이클 버리의 진단은 회계 원칙이라는 렌즈를 통해서 분명 사실에 기반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과연 사기일까요? 현재까지의 많은 증거들은 오히려 그 반대를 가리키고 있다고 봅니다. 7년, 8년 이렇게 오래된 구형 칩이 100% 가동률을 보이는 현실은 이 자산들의 실제 경제적 수명이 과거의 통념을 훨씬 뛰어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업들의 내용 연수 연장은 이익 부풀리기로 볼 수도 있겠지만 새로운 경제적 현실을 반영하기 위한 재평가, 합리적 재평가로 해석하는 것이 더 타당할 수도 있겠죠. 현재의 AI 베팅은 실질적인 수요에 기반하고 있으며 파워쉘이라고 불리는 물리적 병목이 무분별한 팽창을 막아주는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마이클 버리의 경고는 이 베팅이 실패할 경우의 위험성을 우리에게 상기시켜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긴 하지만 현재까지의 모든 데이터는 그 베팅의 근거가 그의 경고보다 훨씬 더 견고함을 시사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서 형님 누나들의 생각은 어떤지 참 궁금하네요.